안녕하세요. 지난 영상에 이어서 오늘은 물체의 빠르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물체의 빠르기를 다룰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속력 속도 말고요. 속력 속도 말고 빠르기 자체를 측정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자,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첫 번째, 거리를 일정하게 하고 시간을 측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보면은 뭐가 있죠? 육상 경기 같은 스포츠 경기가 있습니다. 육상 경기 같은 스포츠 경기, 예를 들어서 100m 달리기를 한다고 칩시다. 그럼 뭐래요? 100m라고 하는 거리는 일정하게 두고 무엇을 측정하죠? 스톱워치로 시간을 측정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누가 더 빠른지 느린지를 알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방법은요. 두 번째 방법은 시간을 일정하게 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측정해요? 거리를 측정해요. 똑같은 시간 동안 누가 더 멀리 갔느냐, 그거에 따라서 누가 더 빠르고 느리냐를 판단할 수가 있죠. 물리에서는 이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어떤 걸 택하느냐? 두 번째 방법, 이걸 택합니다. 물리에서는 시간을 일정하게 하고 거리를 측정함으로써 물체의 빠르기를 비교해요. 이해가 가셨죠? 자, 그런데 이렇게 물체가 움직일 때 생기는 이 운동 상태에는 세 가지가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운동 상태에는 첫 번째, 빠르기만 변화하는 경우, 빠르기만 변화하는 경우가 있어요. 두 번째, 물체가 방향만 변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빠르기는 변하지 않고 방향만 변하는 경우요. 즉, 빠르기만 변화한다는 얘기는 방향은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방향은 일정입니다. 방향만 변화한다는 얘기는 빠르기는 일정하다는 얘기예요. 됐죠? 자, 세 번째요. 빠르기와 방향이 모두 변하는 경우입니다. 이 세 가지 상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러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속력과 속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속력과 속도 두 가지로 우리는 빠르기를 구분을 해요. 자, 속력은요, 첫 번째 속력입니다. 속력은 물체의 빠르기를 측정하는 건데, 물리에서는 무엇을 기준으로 한다고 했습니까? 시간을 기준으로 해요. 시간을 기준으로 거리를 측정해요. 그럼 시간을 기준으로 했다면 기준되는 시간을 정해야 되죠. 얼마 동안 측정할 건지. 그렇죠? 그래서 물리에서는 단위 시간이라고 하는 값을 정했습니다. 약속입니다. 단위 시간 동안 거리를 측정하는데, 거리에는 이전 영상에서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동거리하고 변위. 이동거리는 움직인 총거리라고 했고요. 자, 속력에서는 그러면 이동거리와 변위 중에서 무엇을 측정하느냐? 바로 이동거리를 측정해요. 움직인 총거리입니다. 이동거리예요. 방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방향 없지요? 이거는 스칼라예요. 방향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속력, 이거는 스칼라입니다. 방향 없습니다. 됐죠? 자, 단위라는 말 나왔습니다. 이거 톳단자입니다. 톳. 몇 개입니까? 1입니다. 그래서 이 단위 시간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무조건 1이면 돼요. 1초, 1분, 1시간, 1년, 한 달 다 됩니다. 무조건 1이기만 하면 돼요. 됐죠? 자, 그럼 일정 시간 간격 델타 t 동안에 요 기호는 델타라고 하는 겁니다. 변화량이라고 하는 기호적 약속이에요. 변화량은 어떻게 구하느냐? 나중값에서 처음값 빼자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게 변화량이에요.
그래서 시간 변화량 나중 시간에서 처음 시간 뺀 겁니다. 그 변화량을 앞에 삼각형과 비슷한 이렇게 델타 표시라고 해요. 자, 일정 시간 델타 t 동안에 거리가 델타 s만큼 변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기준 얼마일 때를 찾아요? 단위 시간 1일 때를 합니다. 1일 때 과연 얼마만큼 변했을까? x. 그럼 x는 델타 t분의 델타 s 나와요. 그런데 이 변화량은 나중값에서 처음값 뺀다 그랬죠? 나중거리 S2에서 처음거리 S1 뺀 거를 델타 S라고 하시면 돼요. 시간은요. 나중거리 S2가 됐을 때 시간, 엄격히 얘기하면 시각입니다. T2 빼기 처음 위치에서의 시각 T1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이게 바로 속력이에요. 속력 V예요. 됐죠? 자, 그런데 여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중값에서 처음값 뺐어요. 전체값 나오죠. 그렇죠? 그 다음에 나중 시각에서 처음 시각입니다. 전체 걸린 시간이 나오죠. 전체 이동거리를 전체 시간으로 나눴으니까 뭐가 돼요? 평균값 돼요. 그래서 이거를 평균 속력이라고 해요. 됐죠? 자, 그럼 그래프에서 봅시다. 이런 시간과 거리에 관계된 그래프가 있다고 칩시다.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있다고 쳐보세요. 여기가 처음 시각 T1 이때의 위치, 처음 위치 여기를 S1이라고 해봅시다. 나중값 여기입니다. 여기가 T2 그때의 위치 S2라고 해봅시다. 자, 그럼 이 값이 뭐예요? 그게 델타 S예요. 그쵸? 이 값이 뭡니까? 델타 T예요. 맞죠? 그럼 요거랑 똑같은 평행이동 하면은 여기랑 똑같으니까 여기가 델타 S. 맞죠? 그럼 델타 T분의 델타 S 뭐죠? 두 점을 이어주는 직선의 기울기. 이렇게 나옵니다. 두 점을 이어주는 직선의 기울기, 그게 평균 속력이라는 얘기예요. Y축이 뭐죠? 이동거리입니다. 이동거리. 자, 이해가 가셨습니까? 자, 그럼 이번엔 두 번째 속도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도, 물론 빠르기예요. 이거를 측정하기 위해서 또 기준을 정해야 되죠. 근데 물리에선 뭘 기준으로 한다고 했죠? 시간을 일정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속도도 단위 시간 동안이라고 하는 기준을 정했어요. 거리를 측정하는데 거리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이동거리와 변이. 이때는 무엇을 측정할까요? 이때는 변이입니다. 변이입니다. 변이. 방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왜요? 변이 뜻이 뭐였죠? 처음 출발과 마지막 도착점을 이어주는 직선거리예요. 직선이라고 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이건 방향이 있어요. 그럼 벡터겠습니까? 스칼라겠습니까? 이거는 벡터예요. 방향이 있는 값이에요. 그럼 변이가 방향이 있어요. 그럼 속도 방향이 있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벡터예요. 속도는 벡터를 의미합니다. 됐죠?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식을 세워봅시다. 일정 시간 델타 t 동안에 변이 델타 s만큼 움직였다면 그냥 델타 s라고 쓰면은 문제가 있습니다. 앞에 거하고 구분이 안 가죠. 그래서 방향을 표시해주기 위해서 위에다가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화살 표시 붙인다고 했습니다. 벡터에서. 자, 이때 단위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단위라는 말만 들어가면 무조건 얼마라고 했습니까? 1이에요. 그럼 일정 시간 동안에 델타 S만큼 변이가 변했다면 기준이 되는 1일 때는 과연 얼마만큼 변할까요? X입니다. 그럼 X는 델타 T분의 델타 S. 그쵸? 그런데 이거는 변화량은 나중에서 처음값 뺀 거라고 그랬죠. 그럼 나중 변이 S2에서 처음 변이 S1을 빼주면 됩니다. S2일 때의 시각 T2에서 S1일 때의 시각 T1을 빼준 거예요. 그쵸? 이게 속도예요. 그런데 V라고 쓰면은 속력과 구분이 안 가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벡터 표시 위에다가 화살표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전체 변위에서 전체 시간으로 나눴어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평균이라는 얘기예요.
맞죠?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문자 V만 보면 이게 속력인지 속도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속력일 때는 그냥 V라고 써주지만 속도일 때는 위에다 화살 표시를 붙여줘요. 또는 여러분들이 많이 접하고 있는 문제집에서 한결같이 표현되어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속력 V로 어떤 물체가 움직였다 또는 속도 V로 물체가 움직였다 라고 해놓고 똑같이 V라고 씁니다. 이때는 가능해요. 왜요? 이때 V는 속도라고 정의를 내려줬어요. 그러니까 위에 화살표를 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붙이지 않아도 요거는 벡터란 얘기예요. 그쵸? 속력 V라고 V 앞에다가 속력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럼 이때의 V는요, 스칼라란 얘기예요. 벡터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기호를 똑같이 쓰더라도 앞에 말을 붙여주면 속력으로도 쓸 수 있고 속도로도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해가 가시죠?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전체 거리, 전체 변이, 전체 시간이었어요. 근데 만약에 시간 간격이 점점점 줄어든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자, 다시 한번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여기가 시간축이고요. 여기가 거리축입니다. 이동거리여도 되고 변이여도 됩니다. 자, 이렇게 변하는 그래프가 있다고 칩시다. 운동 그래프가. 자, 여기가 T1이에요. 여기가 T2라고 칩시다. T1일 때의 위치가 S1이에요. T2일 때의 위치가 S2예요. 자, 됐죠? 두 점을 이어주는 직선의 기울기 뭐라고 했습니까? 평균값이라고 했어요. 평균값. S가 이동거리면 평균 속력이 될 거고 S가 변이라면 평균 속도가 될 거고요. 그렇죠? 이게 델타 T입니다. 이게 델타 S고요. 그런데 만약에 T1과 T2의 시간 간격이 점점 줄어들어요. 즉 T1을 측정하고 나서 바로 T2를 그 다음에 측정을 했어요. 여기가 T2라고 쳐봅시다. 그 다음 시각이. 그러면요. 그래프상에서 위치는 여기 나와요. 두 점을 이어주는 직선의 길기는 이렇게 나오죠. 그쵸? 근데 T2가 점점 줄어들어서 T1 측정하고 나서 바로 T2를 측정했다고 칩시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래프가 두 점을 이어주는 직선의 길기는 요거 나와요. 요거. 이렇게 나와요. 근데 T2가 만약에 T1하고 거의 근접했어요. 즉 T2가 T1으로 갔어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델타 T가 얼마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0이 된다는 얘기예요. 델타 T가 0이 돼요. 그러면 T2하고 T1하고 거의 붙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두 점을 이어주는 직선의 길기가 아니라 뭐가 나와요? T2가 T1에 가까워지면 T1에서의 접선의 길기가 나와요. 이렇게. 접선의 길기가. 만약에 T1이 T2 쪽으로 가서 이렇게 가까워진다면 T2에서의 접선의 길기가 되겠죠. 나중에는. 구분이 가세요? 자, 이렇게 두 개의 시간 간격이 줄어들어서 어느 한 순간에서의 빠르기를 나타낼 때 어느 한 순간에서의 빠르기래요. 그거를 순간 빠르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빠르기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속력과 속도. 그런데 순간값이래요. 그래서 이거를 순간 속력, 순간 속도라고 해요. 무슨 얘기예요? 순간 속력, 순간 속도는 두 개의 시간 간격이 거의 0이란 얘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이걸 표현해 볼게요. 순간 속력이에요. 속력 아까 어떻게 써요? 평균은 델타 T 분의 델타 S였어요. 그렇죠? 이거는 두 점을 이어주는 직선의 기울기였습니다. 자, 이번에 델타 T를 0으로 보내요. 그러면 순간 속력이 된다 그랬죠. V 순간이요. 순간 속력은
리미트 델타 t가 0으로 갈 때입니다. 그때 델타 t분의 델타 s예요. 이거를 미분을 하면은 d, dt, s 이렇게 나와요. 물론 시간에 관한 함수지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해가 가세요? 물론 요 리미트하고 미분 표시는 현재에선 몰라도 됩니다. 나중에 아시게 됩니다. 수학을 공부하시게 되면 알게 됩니다. 자, 그럼 순간 속도는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v 속도 표시해 주고요. 평균이요. 델타 t, 델타 s 화살 표시해 주고요. 이게 순간값이 돼요. v 순간 델타 t가 0으로 갈 때요. 그러면 리미트 델타 t가 0으로 갈 때 델타 t분의 델타 s 벡터 표시해 주고요. 이건 뭐하고 같아요? d, dt, s 벡터 시간에 관한 변이 벡터 이렇게 나옵니다. 됐죠? 즉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건 순간 빠르기라고 하는 거는 접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건 무슨 의미예요? 두 개의 시간 간격이 0일 때예요. 그러면 이거는 한순간 시각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간에서의 빠르기를 측정하느냐 시각에서의 빠르기를 측정하느냐에 따라서 명칭이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어떤 시간에서의 빠르기를 측정했다? 그거는 평균 빠르기란 얘기고 어떤 한순간 시각에서의 빠르기를 측정했다? 그거는 순간 빠르기란 얘기예요. 자, 그럼 구분이 가시죠? 그런데 이러한 빠르기가 일정한 경우가 있고요. 변화하는 경우가 있어요. 빠르기가 일정한 거를 등속운동이라고 해요. 같을 등자에다가 빠를 속자 쓰는 겁니다. 빠르기가 같아요. 그런데 빠르기에는 두 가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속력과 속도. 그런데 속력이 같은 거 그거를 등속력, 속도가 같은 거 그거를 등속도라고 하는 겁니다. 됐죠? 자, 빠르기가 변화하는 운동, 이걸 무슨 운동이라고 하느냐? 이거를 가속 운동이라고 해요. 더할 가짜에다가 빠를 속자입니다. 빠르기를 더해줬어요. 빠르기를 더해줬으니까 처음과 달라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가속 운동이라고 해요. 됐죠? 자, 이 빠르기에 관한 거, 빠르기가 일정하고 변하는 거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